98의 문제죠. 자, 1번.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 질적 특성 중 목적적 값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중립성은 신뢰성이죠. 그렇죠? 목적적 값성과 관련이 있는 게 적시성, 예측가치, 피드백가치라고 그랬고요. 중립성 밑에 써볼래? 두 개 더 써봐요. 중립성 밑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 이렇게 세 가지는 신뢰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이렇게 세 가지는 신뢰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2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선일자 수표는 바드롬이라고 그랬어요. 선일자 수표는 바드롬이고요. 타임 발행 수표 현금, 당좌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차용 증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거 또 들어가니까 2개월 이내 거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60만원 합쳐서 150만원입니다. 3번 5월 초 기초죠.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은 50만원이며 매입액은 35만원, 매출액은 60만원.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의 20%라고 할 때 5월 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식 두 개 무조건 쓰고서 시작하시면 돼요. 1번, 2번.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식이 무조건 두 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총이익 이렇게. 그래서 얘가 100%일 때, 여러분, 얘가 100%일 때 거기 매출 총이익률이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매출 총이익률이 20%. 얘가 20%래. 얘가 20%. 자, 매출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 60만원 나와 있죠? 매출액은 6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출원가율은 자동으로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80%가 되는 거지, 그치? 매출원가율은 자동으로 80%가 됩니다. 그러면 6,8은 48이니까 48만원 나오죠. 얘가 첫 번째 공식이에요. 자, 두 번째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이에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기말상품은 매출원가입니다. 이렇게.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매출원가. 기초상품이 50만원 나와있죠? 기초상품 50만원 플러스 순매입액은 35만원 마이너스 X는 매출원가. 지금 여기서 48만원 계산했죠? 48만원 X값 얼마 나올까요? 85만원에서 48만원 빼니까 37만원. 답은 2번입니다. 꼭 기억해라.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식 두 개.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은 매출원가. 이렇게 공식 두 개 써놓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4번 결산 마감시 당기본 감가상각액 400만원을 계산하였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 감가상각액의 분기 어떻게 하지? 차변에 감가상각비 40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액이 400만원 이렇게 분기하죠. 그리고 잠깐만 그게 들어봐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 그러면 자본도 어떻게 될까요? 감소. 그 다음에 여기 봐요.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자산도 어떻게 될까요? 감소. 그치? 오로지 뭐만 늘어나는 거예요? 비용만 늘어나는 거지. 이익도 감소, 자본도 감소, 자산도 감소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 5번 문제 보시면은 무형자산의 인식 및 최초 측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하는 거 맞고요. 다른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도 맞고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제공받은이 아니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연구단계인지 개발단계인지 애매모호하면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면 돼요. 3번이 틀렸습니다. 연구단계.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창출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비 모두 포함하는 것. 직접비, 간접비 모두 포함하는 거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 6번. 다음 중 유가증권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물었어요.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도 맞고요.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뭐죠? 만기 보유 증권이죠. 2번 틀렸습니다. 지분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도 맞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었고요. 7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여러분 충당부채는 미래에 지출될 게 확실한 걸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고요. 충당부채는 미래 지급될 게 확실한 걸 충당부채라고 하고요. 우발부채는 보증채무를 우발부채라고 했죠. 미래에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고 그죠? 퇴직금 충당부채는 충당부채 맞습니다.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면 안 되죠. 여러분 보증섰다라고 해서 내 채무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쵸? 주석으로 기재를 하는 거야.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주석으로 기재를 하는 거예요. 주석, 보충설명이 기재를 합니다. 충당부채는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요. 그 충당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8번. 일반기업행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맞는 것으로서요.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선수금이죠. 선수금. 다시 한번.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 뭐라고요? 선수금. 회수했을 때 매출로다 처리를 하는 거야. 할부 판매는 인도 시점이죠. 인도 시점. 할부 판매는 인도 시점. 2번하고 4번이 바뀌었네. 시용 판매가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를 한 시점이고요. 2번하고 4번이 바뀌었어요.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팔았을 때죠. 답은 3번이 맞아. 3번.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9번. 종합원가 계산 특징이다. 옳은 것을 물었어요. 직접비, 간접비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건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하는 경우 종합원가 계산 맞죠? 연속 대량 생산하면 종합원가 계산 맞아요. 주문 생산은 개별원가 계산이고요.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것 개별원가 계산이고요. 그래서 1, 3, 4번은 개별, 2번이 종합입니다. 10번. 단기에 영업을 시작한 자료이다. 밑줄 쳐봐요. 단기에 영업을 시작한 자료이다. 밑줄 치고 받아 적어봐. 그러면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여기 잠깐만. 2번 여기 봐. 이번 연도에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작년에서 넘어온 게 없겠지. 즉 기초가 없죠, 그쵸? 기초가 없으므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값은 같다. 즉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없을 때는 다시 뭐가 없을 때는 기초가 없을 때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값이 같게 나오겠지. 차이가 기초의 차이잖아, 그지? 금액이냐 수량금액이냐,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선입선출법이다 평균법이다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문제 안 읽어봐도 선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자,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10번. 단기에 영업을 시작했다. 기초가 없다. 기초가 없으니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금액은 같다. 우리 여기다 써볼게요. 평균법은 금액, 수량이라고 했고요. 선입선출법은 수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초가 없는 거잖아. 그치? 기초가 없으니까는 평균이나 선입이나 똑같이, 그치? 네, 그래서 문장에서 평균법이다 선입선출법이다 그런 말이 없는 거고요. 자,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밑줄 치시고 수량.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습니다. 수량이에요, 수량.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환산량이 되겠죠. 모르면 뭐로 물었어요?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비 계정,
재료비 계정, 그 다음에 가공비 계정 그려서 차별은 필요 없어요. 완성 판산량이니까. 자, 대변에 완성 수량이 몇 개 들어가요? 300개 들어가죠. 여기 300개, 여기도 300개. 주말제공품 수량이 200개 50%니까 여기는 200개, 여기는 50%니까 100개. 그러면 500개, 400개. 500개, 400개라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11번. 원가 행태에 대한 그래프에다 변동비와 관계 있는 도표로 짝지어진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써봐라. 이렇게. 고정비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는 일정하죠. 근데 단위당 고정비는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변동비의 특징은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도 같이 증가해요. 그러면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고 그랬고, 이거 찾아. 지금 변동비와 관련된 거지, 그치? 그죠? 그러면 원가가 증가하거나 단위당 변동비가 일정한 그래프를 찾아봐요. 원가가 증가하는 거 가죠? 그치? 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가죠? 가다. 여기 봐봐. 원가 증가하는 거. 단위당 변동비 일정한 거. 그러니까 가하고 다가 되는 겁니다. 12번.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대한 셈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단계 배부법은 여러분 배부 순서와 상관없어? 배부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단계 배부법이죠, 그쵸? 문장을 끝까지 잘 읽어봐야 되겠지. 1번 틀렸어요. 용역수수를 고려하는 배부 방법, 상호 배부법 맞죠? 2번이 맞네요. 답은 2번. 여러분 정확한 계산 방법이지만 계산이 복잡한 거 무슨 법? 상호 배부법이죠.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직접 배부하는 거는 무슨 법? 직접 배우법이고요. 3번은 상호 배우법, 4번은 직접 배우법이고요.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13번.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국세,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에요. 나라에서 걷는 세금, 국세고요. 간접세입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다 맞죠? 일반 소비세예요.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 여러분, 개별 소비세는 국가에서 특정 제품에만 부과하는 게 개별 소비세야. 승용차라든지, 여러분 잠깐만, 승용차. 경차에는 개별 소비세가 없다. 트럭에도 개별 소비세가 없고요. 승용차, 일반적으로 뭐 그랜저, 제네시스 이런 거에는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근데 잠깐만, 우리는 밥 먹을 때도 부가세 내지. 일반 소비세라 그런 거야.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예요. 답은 3번. 면세 포기에 관련된 설명이다. 맞게 설명한 것을 물었습니다. 면세 포기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한번 포기하면 3년간 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면세 사업자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면세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해도 매입세 공제는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면세 포기는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포기한다라고 해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한번 면세 포기를 하면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2번은 맞아요. 면세 사업자는 면세 포기가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여기 잠깐만 볼래? 우리 학원 과세 사업자야, 면세 사업자야? 근데 우리 학원은 면세 포기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면세를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은 수출하는 사업자, 학술연구단체, 뭐 이런 데는 면세 포기가 가능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면세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하면, 얘들아,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하면 과세로 가겠다는 얘기지, 그치? 잠깐만 볼래? 면세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면 과세 사업자가 되겠다는 얘기잖아. 매입세 공제 되죠, 그러면. 과세 사업자니까.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14번에 맞는 것은 2번이 맞아요. 15번. 주식회사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과세 자료이다.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일단 외상 판매 200만원 과표에 들어가죠. 200만원 과표에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대표이사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건 개인적 공급이라고 하죠. 시가로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시가. 대표이사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시가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야. 12만원. 승용차 매각대금 10만원 당연히 들어가죠. 여러분, 불난 것도 억울한데 부가세 내라고 하면 되겠어? 화재난 거로 과세 표준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222만원. 답은 3번이죠. 15번의 답은 3번입니다.